여러분, 6월 17일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미국 상원에서의 법안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제 지난 스테이블 코인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스테이블 코인을 더 투명하고 안전하고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 통과가 된 것이에요. 저희 국내에서도 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의 발판이 마련되었다라는 소식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일단 이 지니어스 액트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미국 상원에 통과했다는 의미가 뭔지를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지니어스 액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달러 패권과 맞물려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국채에 대한 재무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는 현 트럼프 정부에서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던 법안이었거든요. 이 법안 내용을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 자산과 달러를 1:1 비율로 비중을 맞춰서 발행하는 코인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미국에 상장한 서클이라는 기업이 있겠죠.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리 자산을 일정 옮겨놓고요. 국내나 해외나 어디 가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즉, 내 현금이 코인으로 전환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느라고 달러를 받은 서클과 같은 회사는 그 돈으로 미국의 국채를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국채의 금리가 내려가겠죠. 금리가 내려가면서 지금 미국의 재무적인 구조 자체가 개선이 된다는 컨셉인 거예요. 이제 아마 8월이나 곧 있을 미국의 부채 한도가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 스테이블 코인 부분에 대한 아주 공격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부채 한도 시기가 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부채 한도를 늘리겠다, 이제는 무한정으로 해보겠다,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요. 예전에 금본위제가 있을 때처럼 달러를 발행하면 금을 그만큼 저장했어야 됐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금도 없고요. 또 저장도 잘 안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전쟁하고 미중 협상 같은 것들은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따라서 돈은 필요한 상황이니까 계속 달러를 찍어내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재정권을 잡게 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맞거든요. 왜냐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하니까요. 이에 따라서 또 전쟁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돈은 무조건 필요한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돈을 막 찍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냥 옛다 하고 디지털 화폐를 찍어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앞으로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써 라고 해야 시장 금리도 낮아질 테니까요.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자국의 통화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비교적 국력이 약한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그게 달러 기반이니까 이걸 사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본인들의 자국 통화를 유통하지는 않으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자국의 통화의 가치 하락 같은 부분에서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쨌든 과거에 우리나라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줬었던 담보형 가상화폐, 예를 들면 루나 사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때는 이거를 알고리즘 형태로만 만들어내니까 실제로 가치는 없는데 너무 부풀려져 있었었고 결국 이 루나가 잘못 흘러가서 코인런 상태가 되는 걸 우리가 경험을 했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면서 사람들의 신뢰도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요. 알고리즘 같은 형식은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통화로 맞춰서 1:1로 가는 발행을 선택한 겁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으로는 우리가 그냥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결제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핸드폰 결제는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익숙하긴 하겠지만요. 만약 우리가 외국에 송금을 하거나 환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함이 있었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짧은 시간 안에 바로 송금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접근성이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제적으로 통과된 이 지니어스 법안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현재 많이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이 코인, 과연 어떤 영향이 있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도 빠르게 미국 속도에 맞춰서 도입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법안에 공식 서명을 해야 법안이 실행이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제 한국도 OBDAI라는 협회가 있더라고요. 이걸 설명드리자면 옛날에 이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옛날에 갑득이와 갑순이 같은 인물들이 물물 교환을 하던 어린 시절을 지나서 많은 기술 발전과
즉 교통수단이나 인터넷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거래의 대상과 그 범위가 아주 많이 넓어졌잖아요. 그에 따라서 거래하는 방식과 구조 또한 점점 더 복잡해져 왔고 거래 비용도 증가했죠. 또 직접 거래하지 못하는 구조 때문에 뭘 사고는 싶은데 그에 따른 많은 추가적 중간자들이 생겨나면서 우리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됐었잖아요. 예를 들어 거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에이전트나 신용평가 기관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OBDA라는 블록체인은 이런 거래의 구조나 비용을 혁신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디지털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태까지 어렵게 해왔던 거래들을 쉽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미국의 시기에 맞춰서 우리도 원화베이스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을 하면 많은 좋은 상황들이 오겠지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과거에 미국이 달러를 세계의 통화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달러 베이스의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를 다시 차지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원화의 활용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현재 테더와 서클이 각각 1위와 2위로 모든 스테이블 코인의 총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우리가 M2라고 하는 미국의 통화 공급을 일컫는 지표를 보면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전체 M2 부분의 약 1% 정도가 거래되는 상황일 텐데요. 지금은 이 1% 정도인 이 거래량이 만약 더 커지게 된다면요. 아마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IMF를 겪어봤던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원화베이스 코인이 없게 된다면 큰일이 나는 걸 알기 때문에 빠르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재 국내에도 카카오뱅크와 같은 투자은행들이 현재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인지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잘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다시 지니어스 법안으로 돌아가서 이 지니어스 법안이 시행이 되면서 그 다음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뭐냐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통과가 된 이후에 뱅크런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중소기업의 은행을 예치해 놓은 사람들의 돈이 빠져나갈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금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쉽게 생각해보면 금리를 높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을 다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외에 비교적 작은 은행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서클이나 테더 같은 자산에 내 자산을 예치해두면 평균 4에서 6% 정도의 이자 수익률이 가능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 이상 수익 보장이 낮은 은행에 자산을 예치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에게서 많은 돈이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생기는 거고요. 이걸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보자면 은행의 대출 구조가 아예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많은 중소기업들이나 타 기업들의 대출의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높은 이자율에 대한 부담과 경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대형 은행들이 이자율을 높이는 경쟁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작은 지방은행들에게서 생기는 뱅크런은 어쩔 수가 없게 될 수도 있고요. 비교적으로 규모가 작아서 예금 기반 유치에 민감한 이런 작은 은행들은 자금 조달이 더욱더 어려워지면서 유동성 압박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고요. 그러다 보면 큰 은행사나 핀테크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하나만으로도 매일 각기 다른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최근 미국 시장에 상장된 서클의 주가는 오늘도 하늘로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그냥 왜 오르는지 또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제대로 감을 못 잡으면 앞으로는 꽤나 뒤처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접목시키고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우리 안에 가져야만 우리가 새로운 화폐의 등장에 유리방황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자로서나 삶에서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자로서나 삶에서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